김지연의 중독전쟁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죠. 지난주 우리가 네덜란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뺄 수 없는 나라가 있죠. düdün. 그렇습니다. 멕시코.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재료들, 차이나 화이트, 펜타닐의 이런 불법적인 재료들, 프리커서를 가지고 와서 재생산, 완전히 조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학적인 합성이죠. 완성된 불법 펜타닐을 북미에 막 퍼뜨리고 있는 나라로 많이 유명한 멕시코.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마약하면은요, 의견이 동일하죠. 이 마약의 나라다. 이 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마초 합법화 국가로 어찌 보면은 참 이제 네덜란드 못지않게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역시 대마초 합법화 이후에 많은 내성을 띠고,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고 하드 드러그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도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멕시코 관련 뉴스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30명 가까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배후가 결국에는 마약 카르텔 아니냐 하는 언론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장님이 되신 분이 결국 어떻게 됐죠? 선거 때 살아남으셨지만 선거 이후 시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 6일 뒤에 목이 잘린 채로 그 목만 길거리에 그냥 대로변에 차 위에 진열되어져서 언론으로도 이미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소개되던 사건이죠. 마약 카르텔에 선거 비용을 받지 않거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 마약을 하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규명이 되면은 오히려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비공식 통계이지만요, 실제로 멕시코에서는요, 이 지방 경찰의 약 80%가 사실은 마약 카르텔과 다 있잖아. 그 카르텔이 되어 있잖아.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가 안 되고 있잖아. 자, 이런 보도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약 공장이 저기 있는 것 같다. 저 허름한 저 비닐하우스가 펜타닐 불법 제조 공장인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을 때 그 접수나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맡길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 조사를요. 멕시코 전역이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팩트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마약에 대한 강력한 내성,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갈망, 그 중독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피자를 좋아한다. 뭐 치킨을 좋아한다. 좋아할 수는 있겠죠. 와, 이거 중독성 있는데 너무 맛있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내가 막상 용돈이 부족해지고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조금 더 저렴한 간식 먹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김치전 부쳐 먹고요. 빈대떡 부쳐 먹죠. 다시 돈 생기면 피자 먹겠죠. 그러나 마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딕션. 그래서요, 집을 팔아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어떤 걸 해서라도 그 금단 증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그 내성을 덮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중독, 마약 중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한 일이 자행되는데도 통제 능력이 상실되는 사회가, 도시가,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대마초 합법화된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마초는 어느덧 게이트 드럭, 마약의 헬게이트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게이트 드럭, 대마초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김지연의 중독전쟁,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